질병과의 관련성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생, 그러니까 17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질병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질병은 한 비염 정도의 질병이 있었다고 하고요. 무료 접종을 14일 날 받았고 사망일은 16일입니다. 자, 그리고 고창에서 78살 노인은 19일 날 접종을 받았고 20일 날 발견이 됐는데 역시 지병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역시 무료 접종 받았습니다. 대전의 82세 노인은 19일 접종 받았고 마찬가지로 지병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는 소식이고요. 제주는 60대 노인인데 기저질환이 역시 있다라는 소식이고 다만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구는 78세 노인인데 20일 접종을 받고 21일 사망했다라는 그런 소식이고요. 기저질환이 역시 있다라고 합니다. 대체로 보면 노인분들이 기저질환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고요. 특징을 보면 지금 접종받은 그 백신의 제품이 확인된 4명의 그 약품이 모두 다른 회사 제품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제주에서 접종받은 68세 노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접종을 받았는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오늘 하루만 계속해서 이런 속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르신들이 이 백신을 맞게 해야 되나 이런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김성환 시사평론가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잠시 뒤에 정은경 청장이 브리핑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아무래도 발표를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 조사할 시간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동안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또 이미 그 백신 상온 노출로 인해서 백신을 폐기하는 문제 또 그리고 백신 접종 중단한 사태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연이어 이제 백신 접종을 받고 난 다음에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별도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백신을 한창 접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기존 백신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가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백신에 있어서 안전성 문제가 어떻다라고 하는 국민께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기존에 이제 사망한 사망자들과 기존의 백신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내용까지 지금 설명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같은 마을에서 같이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지금 사망자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특이 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거나 또 알레르기 반응이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있었는데 특별히 그런 것까지 연결하기에는 그럴 만하다고 보기에는 정황상 좀 부족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 조사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들어온 소식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인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분명히 현재 조사 결과까지만 보면 네. 기저질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만성 비염 정도의 질환. 그리고 나머지 노인분들은 대체로 어떤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저질환과의 그 가능성 여부 그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검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단순히 있다고 해서 백신을 맞았다고 사망에 이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연결하기는 그렇고요. 기저질환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 기저질환이 일반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을 받았을 때 어떤 그 위중한 상태로 갈 수 있다거나 이 정도의 어떤 사안인 것이지 일반적인 질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백신 접종을 받으면 위험해지는 상태까지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한 연관성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정은경 본부장이 어디까지 설명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정부의
독감 백신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이상 반응 신고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0년, 2021년 절기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본격 시작함에 따라 사망 등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오늘 피해 조사반을 개최하여 현재까지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에 대책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은 10월 21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1,297만 명이 접종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는 모두 836만 명이 접종을 완료를 하셨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로서는 9월 25일부터 시작한 만 12세 이하의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328만 명이 접종을 완료해서 68.8%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신부의 경우에는 약 10만 명 정도가 접종을 완료하셔서 34.1%가 접종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10월 13일부터 시작한 만 13세에서 18세 대상은 현재까지 137만여 명이 접종을 완료해서 48.2%의 접종률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329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하셔서 31.1%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접종자 현황과 접종률은 무료 접종과 유료 접종을 모두 포함한 그런 숫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상 반응 신고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은 10월 20일 기준으로 총 431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방접종을 맞고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다라고 신고하신 거기 때문에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역학조사와 피해조사반 등을 통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고된 이상 반응은 현재 유료 접종 대상자가 154건, 무료 접종 대상자가 277건이며 국소 반응이 111건, 그리고 알레르기 119건, 그리고 발열이 93건, 기타가 104건이었습니다. 사망 사례로 신고된 건수는 10월 20일까지는 4건이 보고가 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10월 21일 오늘 추가로 5건이 추가로 신고돼서 총 9건에 대한 사망 보고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신 유통 및 백색 입자 관련돼서 수거 회수 대상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상 반응 신고 사례는 현재까지 총 누적 84건입니다. 대부분의 증상은 국소 반응, 발열, 알레르기 등의 경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 사례는 총 9건이 보고되었고 그중에 7건에 대해서 역학조사와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동일 날짜에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백신 제조 번호로 접종받은 접종자에 대해서 이상 반응에 대한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몇 건의 그 국소 이상 반응 이외에는 중증 이상 반응은 확인되고 있지는 않고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로트 번호, 제조 번호로 접종받은 접종자의 숫자를 파악하였고 그 접종자 중에서 이상 반응을 신고한 건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대부분 한 로트당 15만 정도의 백신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략 5만에서 한 8만 정도의 접종이 진행이 되었고 이 동일 로트에 대한 접종자에서 이상 반응이 보고된 건수는 한 건에서 3건 정도의 숫자를 보고하고 있고 대부분은 경증의 이상 반응을 신고한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오늘 오전에 개최하였고 지금까지 파악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상 반응과의 인과관계 또 중증 이상 반응 발생 시 해당 백신에 대한 재검정 또는 예방접종 사업의 중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금일 오전까지 보고된 6건 사례에 대해서 피해조사반에서 사례별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결과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그리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특정 백신에서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는 전체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조사 중인 사례 중에서 2건 정도에 대해서는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나머지 신고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부검 결과를 봐야 되고 의무기록 조사 등의 추가 조사를 통해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는 최종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 반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후에 의료기관에서 20-30분 정도는 이상 반응이 있는지에 대한 경과 관찰을 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 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통해 예방접종 인과관계와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 반응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하실 때는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고 접종을 대기할 때에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진을 할 때는 의료진에게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접종을 한 후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분 내지 30분 정도는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실 경우에 접종 후에 수시간 이내에 호흡곤란 또는 입, 눈 주위에 부종이 생겨서 부풀어 오르거나 구토, 설사, 복통, 메스꺼움 또는 심박수가 감소하고 어지럼증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의심할 수 있으니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에 방문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현재 대부분 17세 청소년 이외에 나머지 신고된 8분은 대부분 어르신들이십니다. 예방접종하고의 인과관계는 계속 조사 중이긴 하지만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예방접종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 여러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긴급 브리핑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백신 접종 뒤에 사망자가 저희들이 앞서 전해드릴 때는 7명이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총 9명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예방접종 뒤에 이상 반응이라든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과연 확인이 됐느냐,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을 했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은경 청장이 국민들께 당부를 했는데, 자, 본인이 이제 예방접종을 하러 갈 때는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고 수분을 섭취를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접종을 받은 뒤에 15분에서 30분 동안은 병원 안에서 본인의 상태를 꼭 체크를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1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호흡곤란이라든지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달라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자, 이 백신 접종 관련해서 추가되는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